아들아, 엄마 연금 통장이 왜 이렇게 됐니? 지난달 강남의 한 카페에서 70살 정미옥 할머니가 아드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 손에는 은행에서 받은 계좌 동결 안내서가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간 국내 주요 은행에서 개인금융 상담 업무를 해온 김진훈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시니어 전문 재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만 명이 넘는 고객분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된 일들이었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낸 연금,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정 할머니는 40년 넘게 성실히 연금을 내시고 지금 매달 110만 원을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은행 대출에 연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어요. 혈육의 정을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할머니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셨죠.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고 채권자들이 연대 보증인인 할머니한테까지 손을 뻗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법원에서 압류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연금이 생활의 전부였거든요. 병원비, 약값, 생활비까지 모든 게 그 돈으로 해결되는 건데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거예요. 제가 상담 업무를 하면서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단 하나의 통장만 제대로 바꿔도 월 185만 원까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정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현실을 말씀드릴 겸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올해 72살이십니다. 매달 국민연금 8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더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은행에 문의해 보니 통장이 압류됐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운영하던 분식점이 망하면서 생긴 빚 때문에 보증을 서준 할아버지 명의 모든 계좌가 법원에서 동결된 겁니다. 할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연금인데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일반 입출금 통장에 들어온 연금은 법적으로 그냥 예금일 뿐입니다. 연금인지 다른 소득인지 구분하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국민연금법에서 분명히 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통장에 받느냐였습니다. 일반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개인 재산으로 취급받아서 압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고객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국가에서 연금 신청할 때 이런 걸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어느 통장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만 묻지 어떤 통장이 안전한지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압류당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직접 가서 이 돈은 생활비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온갖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도 들고 몇 달씩 기다려야 해요. 그동안 병원비, 약값, 공과금을 어떻게 내겠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최순덕 할머니는 이런 과정에 5달이나 걸렸습니다. 5달 동안 연금 한 푼 못 받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며 버텨야 했어요. 미리 알았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시던 할머니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인천에 사시는 윤기철 할아버지 이야기도 비슷해요. 셋째 아들이 펜션 사업을 하겠다며 보증을 부탁했는데 관광업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할아버지까지 연금을 못 받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심장병 때문에 매달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치료비를 낼 수 없게 된 거죠. 다음 달 진료비는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약값이 부담돼서 약을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거나 병원 가는 횟수를 줄이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계세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안전할 거라는 생각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통장에 받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거든요. 아버지,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 경기도에 사시는 최철수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카페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대출받을 때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코로나로 카페 문을 닫게 되면서 빚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갚을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인 할아버지에게도 돈을 요구했고 결국 할아버지 통장까지 압류됐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식 부탁을 어찌 거절하겠냐는 부모님들의 마음 말이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냐는 생각이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사업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임대료는 비싸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문제는 사업이 잘 안 될 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시작할 수 있지만 보증을 선 부모님들은 평생 모은 재산과 매달 받는 연금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연대 보증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빚진 사람이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거든요. 대구에 사시는 한말자 할머니 경우를 보세요.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매달 병원을 다니셔야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운영하던 치킨집이 망하면서 할머니가 보증 선 대출까지 문제가 됐어요. 연금 통장이 압류되면서 치료비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값 때문에 약을 반으로 잘라서 먹거나 병원 가는 횟수를 줄이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자식 부탁을 어찌 거절하겠냐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내 연금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시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이에요. 들어오는 순간 예금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 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바로 동결됩니다. 연금인지 다른 돈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150만 원이든 기초연금 30만 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묶여버리는 거예요. 강원도에 사시는 이순옥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펜션 사업을 하겠다며 4천만 원 대출 보증을 부탁했는데 관광업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할머니 연금까지 막혔거든요. 할머니는 매달 받던 90만 원으로 혼자 생활하고 계셨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정말 막막하셨습니다. 전기료, 가스비, 통신비 같은 기본적인 공과금도 낼 수 없게 되신 거죠. 더 심각한 건 할머니가 고혈압 약을 드셔야 하는데 약값을 낼 수 없어서 약국에서 외상으로 받아가시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보증을 서기 전에 내 연금만이라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알고 계셨다면 말이죠. 부산에 사시는 김태영 할아버지는 좀 다른 경우였습니다. 셋째 아들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다가 본사와 분쟁이 생기면서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보증을 선 대출도 문제가 됐고 결국 할아버지 연금 통장까지 압류된 거죠.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 연금까지 막힐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내 노후도 지켜야 하거든요. 울산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더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빚이 늘어났어요. 할머니가 연대 보증을 서주셨는데 결국 사업을 정리하면서 할머니 연금까지 동결됐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매달 10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그 돈으로 생활비는 물론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병원비도 내셔야 했거든요. 그런데 연금이 막히니까 정말 어려워지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말이에요. 자, 이제 정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혹시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통장 하나만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순옥 할머니 사연을 들어보세요. 할머니도 손자 학원비 때문에 보증을 서주셨다가 어려움에 처하셨는데요. 다행히 연금은 안심통장으로 받고 계셨습니다. 채권자가 할머니 재산을 압류하려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안심통장만큼은 손댈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안심통장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통장은 오직 국민연금만 받는 통장이에요. 다른 돈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건 순수하게 연금만 들어오는 통장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둘째,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안심통장은 이 법의 보호를 그대로 받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셋째, 월 185만 원까지 완전 보호됩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월 185만 원까지는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이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일반 통장은 돈이 쌓여 있으면 그것도 압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심통장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70만 원씩 들어와서 통장에 300만 원이 쌓여 있다고 해보세요. 일반 통장이었다면 이 300만 원 전액이 압류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심통장에서는 이 돈도 보호받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으로 쌓인 돈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돈은 생활비로 모아둔 연금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일반 통장과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은자 할머니 경우를 보세요. 큰아들이 음식점 운영하다가 실패하면서 할머니가 보증선 대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채권회사에서 할머니 재산을 조사했는데 일반 적금 통장은 압류했지만 안심통장은 건드릴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연금만큼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서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일반 통장으로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일반 통장과 안심통장이 어떻게 다른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면 들어온 순간부터 개인 예금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일반 재산으로 봐서 압류 대상에 포함시켜요. 연금인지 월급인지 구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안심통장은 다릅니다. 통장 개설할 때부터 국민연금 전용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돈이 연금이라는 게 명확해요. 법원에서도 이 통장만큼은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고객 중에 광주에 사시는 최병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둘째 아들이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할아버지가 연대 보증을 선 빚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미리 안심통장을 만들어 두셨어요. 채권자들이 할아버지 재산을 모두 조사했지만 안심통장에 들어있는 연금만큼은 손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달 13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통장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미리 알고 준비해 두길 정말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일반 통장으로 받고 있었다면 연금까지 막혔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만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이나 다른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따로 다른 방법으로 보호받아야 해요. 이것도 방법이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안심통장을 만들 때 기존에 받던 연금을 이 통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새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와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올해 78살이신 할아버지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도 정말 인상 깊었던 케이스입니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셋째 아들이 물류업을 시작하면서 2억 원 대출에 연대 보증을 서주셨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운송비는 오르고 물량은 줄어들면서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결국 아들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됐고 채권자들이 연대 보증인인 할아버지에게 손을 뻗쳤습니다. 할아버지 명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가 모두 압류됐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심통장만큼은 멀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에 제 조언을 듣고 미리 안심통장을 만들어 두셨거든요. 매달 받는 국민연금 170만 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통장 없었으면 정말 끝장이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다른 재산은 모두 묶였지만 연금만큼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있고 나서입니다. 할아버지가 안심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셨는데 1년 반 뒤에 작은 원룸을 사실 수 있었어요. 연금으로 모은 돈이니까 이것도 보호받는 거거든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할아버지는 8개월째 매달 170만 원씩 안전하게 받고 계세요. 총 1,360만 원이 계좌에 쌓여 있는데 이 돈 전체가 보호받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마음 편히 주무시고 할머니와 함께 동네 산책도 다니시고 손녀 학원비도 여유 있게 내주고 계세요. 팀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만약 이 계좌를 몰랐다면 지금쯤 길거리에 나 앉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이게 신만수 할아버지가 최근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 경우도 비슷합니다. 할머니는 큰아들이 펜션 사업을 하겠다며 7천만 원 대출 보증을 부탁했을 때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관광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채권회사에서 할머니 재산을 조사했는데 일반 예금은 모두 압류했지만 안심통장은 건드릴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매달 받는 연금 90만 원으로 생활하시면서 압류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버티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어서 병원도 다닐 수 있었고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일반 통장으로 받고 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호 할아버지는 더 극적인 경우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치킨 프랜차이즈를 여러 개 운영하다가 본사와 분쟁이 생기면서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보증을 선 대출들이 모두 문제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명의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갔고 모든 예금 계좌가 압류됐어요. 그런데 안심통장만큼은 멀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달 11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 돈으로 월세방을 구해서 생활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연금만큼은 안전하다는 걸 알고 나서 마음이 좀 놓였다고 하시더군요. 이 돈으로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안심통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려요. 광주에 사시는 최순례 할머니와 같은 동네에 사시는 김말순 할머니를 비교해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두 할머니 모두 아들 사업 때문에 보증을 서주시게 됐는데 최 할머니는 안심통장이 있어서 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일반 통장으로 받고 계셨기 때문에 연금까지 막혔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법원에서 연금 압류 해제 신청을 진행 중이에요. 벌써 6개월째 연금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자식들이 생활비를 드리고는 있지만 본인 돈이 아니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대요. 반면에 최 할머니는 매달 연금을 안전하게 받으시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미리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통장을 어디서 만들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에서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통장 이름입니다. 국민연금 전용 입출금 통장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연금안심통장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은행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가실 때 국민연금만 받는 전용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분증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확인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통장을 만드셨으면 이제 연금 입금 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건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야 해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가능해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번호는 1355입니다. 계좌 변경 신청을 하시면 다음 달부터 새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와요. 보통 신청한 달에 다음 달 25일경에 들어옵니다. 첫 달에는 확인을 위해서 통장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부산에 사시는 조영희 할머니는 이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셨는데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간단했다고 하시더군요.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렸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좌 변경하는 것도 금방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도 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안심통장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해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한부모수당 이런 것들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김순남 할머니는 국민연금은 안심통장으로, 기초연금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따로 받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월 185만 원 플러스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총 215만 원 정도가 완전히 보호받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통장을 2개나 만들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어떤 일이 생겨도 이 돈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안심감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심통장에는 연금 외에 다른 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자녀분이 용돈을 넣어드리거나 다른 소득이 들어가면 통장의 보호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순수하게 연금만 받는 통장이어야 완벽하게 보호받거든요. 대구에 사시는 이만식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걸 모르셨어요. 안심통장을 만들어 놓고 큰아들이 매달 용돈 50만 원씩 넣어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급하게 용돈 받는 통장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안심통장의 잔액 관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돈이 쌓여 있으면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적당히 생활비로 쓰시고 여유 자금은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정순 할머니는 안심통장에 연금을 받으시면서 매달 일정 금액은 생활비로 쓰시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옮기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연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할 일을 지금 하세요. 내일 하겠다, 다음 주에 하겠다 하시다가 정작 필요할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이미 늦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안심통장 얘기를 들으시고도 미루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는 평상시에 해놔야 의미가 있어요. 위급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좋은 정보를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 재정 관리 이제 시작하세요. 안심통장 하나만 제대로 준비해놔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내 연금만큼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안심감,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이제껏 고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일해온 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사시길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